경우에는 그 장재희 대표님의 세미나 강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20분 정도 그 신청을 해주실 때 질문 남겨주신 게 있으셔가지고 간략하게 12개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그 현장에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한 5분 정도 추가 질의를 받고 이제 그 행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저희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에 잠깐 짤막하게 안내만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는요, 2017년 12월에 창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창립 5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여기 행사장 또 1층에서 송년회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는 지금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엑셀러레이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 회원사분들은 약 150개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약 거기 400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 협회 회원사로는 그중에서 150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협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을 메인으로 해서 엑셀러레이터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또는 주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주니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심사역 분들을 양성을 하는 투자 심사역 양성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메인으로 하고 이렇게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분들을 위한 그 행사도 많이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가 17년 12월에 창립을 하긴 했으나 이제 정식적으로 사무국의 형태로 운영된 건 19년 4월부터다 보니까 사실 사무국 운영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들어와서 이제 벌써 3년, 4년 차 된 것 같은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엑셀러레이터 분들과 스타트업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은 행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진행해주신 장재희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00 글로벌 장재희입니다. 저는 대표로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 대표는 아니고 디렉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한국 호칭으로는 이사, 네, 정정해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저희 한국 펀드에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그 많은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Q&A 시간도 있다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좀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먼저 500 글로벌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뭐 다들 한 번쯤은 500 스타트업스 아마 이 시내 오래 계셨으면 저희 예전 브랜딩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펀드 500 코리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저의 좀 개인적인 견해, 저희 회사 입장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펀드레이징 팁스,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로 오늘 나눠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one of the world's most active global tech investors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그런 미국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가장 액티브한 early stage 인베스터로 이제 단연간 등재됐던 그런 VC이자 엑셀러레이터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VC라고 저희 아이덴티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lead with seed인데요. 저희는 이제 early stage investment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check to last check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는 보통 어디 많이 투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diversified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industry agnostic하게 good opportunity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 회사의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어서 준비한 장표고요. 저희는 2010년에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첫 번째 오피스를 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펀드가 만들어졌고 엑셀러레이터 펀드로 얼리 스테이지에 인베스트 하겠다. 그 당시만 해도 얼리 스테이지에 인베스트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던 시절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좀 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인베스트 못해서 리스크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저희는 좀 파운더들을 베킹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 창업자들이 펀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되게 크긴 하지만 다들 미국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굉장히 돌아갔었는데 저희 창업자들은 탤런트는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왜 오퍼튜니티는 실리콘밸리에만 더 많지? 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면서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오퍼튜니티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전역에서 이렇게 지역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뭐 라탐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 펀드, 그다음에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그래서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 중심으로 이제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2015년에 코리아, 그다음에 타일랜드, 태국 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펀드를 만들면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 프레젠스를 갖고 있는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터는 좀 드물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저희 글로벌로 이렇게 프레젠스가 있는 하우스 중에서는 저희가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프레이즈도 글로벌 VC, 글로벌 VC라고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VC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500 글로벌로 그래서 리브랜딩도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투자, 근데 앞으로 할 10년 동안의 투자는 어떤 게 되어야 되냐라는 고민을 이제 매니지먼트가 많이 했고, 그 결과로 저희 500 글로벌로 리브랜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 스냅샷으로 보실 수 있는 저희 펀드, 저희 회사 펀드의 상황이고요. 그 AUM 같은 경우는 2.7 billion 달러,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한 전체 포트폴리오 회사 수가 한 2,700개 이상이고요. 저희가 투자했던 베킹했던 파운더는 2,000명 이상, 그리고 저희가 그 투자를 집행한 국가의 개수입니다. 82개국이고요. 유니콘 개수는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유니콘을 벗어난 IPO를 하셔서 뭐 기업이 되신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유니콘으로 레이블링을 하지 않겠다. 자기네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이제 이런 분들 계셔서 어쨌든 공식적인 숫자, 법적으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숫자는 49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비 유니콘, 뭐 한국에서는 아기 유니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투비 유니콘들이 한 150개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까만색으로 표시된 데가 저희 펀드랑 언더그라운드 스태프들이 있는 그런 국가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도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저희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랫폼 앤 피라미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파운더들과 릴레이션십 빌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체크에서 라스트 체크 굉장히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다 이 릴레이션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파운더가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당연히 펀딩도 하지만 그뭐 thought partnership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저희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도와드리면서 끝까지 IPO 갈 때까지 저희가 서포트를 하게 되고 그 릴레이션십에는 저희가 다른
그 펀딩을 하기 위해서도 좀 더 큰 펀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SPV라고 하는 스페셜 베이클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파운더들을 베팅하고 있는 모델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구축함으로 있어서 진짜 파운더가 컴퓨터 2개 가지고 랩탑 2대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정말 상장을 할 때까지 저희가 쫓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에 같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제 보통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에 만약에 이렇게 자기네들 프레젠스가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캡테이프를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들어와 있나. 근데 저희 회사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우리랑 같이 투자한 적이 있네? 500가 투자한 기업이네?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은 저희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뭐 굉장히 유명한 기업도 많은데 저희가 세콰이어랑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도 그렇고 글로벌에 투자 같이 많이 했고요. 보시면 여기 저희 같이 한 투자한 건수도 조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굉장히 진짜 다양하죠. 저희가 인더스트리 애거나스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크립토 커런시에도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좋아하는 영역 저쪽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웨어, SaaS 이런 쪽 많이 좋아해서 투자를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투자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다 이거는 어느 회사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저 여기서는 추가 설명 안 하고 뒤에 저희 한국펀드 설명할 때 한국펀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스타트업 소싱하고 이벨리에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2,800개나 혹은 이제 곧 3,000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 포트폴리오 밸류라는 팀을 신설을 해서 계속 빌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저희 파운더들이 저희한테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뭐 예전엔 아주 뭐 옛날이긴 하지만 뭐 1대1로 나한테 투자해준 인베스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인퍼슨 했다면 저희가 이걸 정말 플랫폼화 해가지고 파운더 허브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리얼타임으로 언제든지 이제 저희한테 저희 팀에 리치아웃해서 나 이런 데 도움 필요해. 그래서 저희가 설베이를 했어요. 어떤 데 도움이 제일 많이 필요한 사실 되게 뻔하죠. 펀드레이징 도움 필요해요. 하이어링 도움 필요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저희가 도움을 이제 2,800개를 다 원어원으로 하면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대응이 빠르고 용이하게 자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헬p데스크라는 게 진짜 있어가지고 저거는 이제 일단은 파운더가 서브밋을 하게 되면 저희 그 사람이 들어가서 봐요. 저희 팀 포트폴리오 밸류 팀이 들어가서 보고 바로 대응을 해드리고 뭐 다양한 뭐 perks도 제공 당연히 해드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멘토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450명 정도 지금 저희 멘토 보유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행사도 전 세계에서 뭐 예를 들면 Thursday라고 저희가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저희 주요 거점 도시에서 파운더 네트워킹 행사를 열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지난달부터 개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하우스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500는 글로벌로 가면서 사실 벤처 에듀케이션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릴 때 저희가 그 실리콘밸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랑 같이 협업을 해서 VC 언락이라는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했어요. 매년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Next Generation of VC Education을 수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relevant하게는 BAM이라고 이제 Bootcamp for Accelerator Manager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서 열리기도 하고 뭐 전 세계에서 니즈가 있을 때 스폰서십 베이스로 해서
글로벌리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좀 프로그램 설명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보들은 다 저희 웹사이트, 500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저희 글로벌 이제 매니지먼트 팀, 리더십 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운딩 파트너이자 CEO인 이제 크리스틴 사이, 원래는 사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시고 이성미라는 한국 이름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결혼을 하시고 나서 사이라는 이제 대만계 중국인 이름으로 바뀌셨는데 저희 매니지먼트에 사실 한국 분이 되게 많으세요. 팀체 매니징 파트너도 저희 코리아에 있는 두 개의 펀드를 만드시고 이제 글로벌 파트너로 승진을 해서 미국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폴 유, 저희 CFO 분인데 이분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시고 네. 뭐 전체적으로 뭐 한국인이 많다 뭐 이런 강조점보다는 사실 굉장히 다이버스해요. 사실 이렇게 VC인데 뭐 이 정도의 디버시티가 있는 리더십 팀을 갖고 있는 하우스가 많이 없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여성 CEO가 리드하는 VC도 굉장히 인기에 적은 편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 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이제 산티라고 저희 부르는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 리드 하시고 계시고 카일리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안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혹시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 이분도 이제 제가 알기로 차이니즈 아메리칸 미셸 같이 이제 카일리랑 같이 저희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리드하고 계시고 배지 같은 경우에는 차이니즈 이제 DNA 상으로 차이니즈인데 사실은 그로업 한 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했고 저희 회사에 굉장히 일찍 조인해서 지금은 이제 미나 쪽 펀드 엑셀러레이터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린 VC나 같은 벤처 에듀케이션 같은 걸 리드를 해주고 계십니다. 코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COO, 그러니까 VC 펌의 CEO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할까? 근데 매니징 파트너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머징 국가에 진출할 때 항상 전략적으로 가장 어떤 지역에 진출을 해야 되고 저희가 어떤 파트너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좀 리드해 주시는 분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 비율도 굉장히 well balanced 돼 있고 그 ethnic background 같은 경우, cultural background 같은 경우 굉장히 글로벌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ccelerator, 그러니까는 프로그램, 저희가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한 9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실제로 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해왔고 하고 있고, 96개 프로그램 했네요, 지금까지. 그리고 21개 마크. 저희 프로그램 진행했던 사진들이고요.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했던 스타트업의 숫자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만났던 파운더들의 숫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크게 한 뭐 네 가지 정도로 나눠 설명을 드리면 이제 로컬 이코시스템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육성을 하는 이제 그런 로컬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제 리저널 이코시스템 프로그램 사실은 이제 이거는 런치패드 프로그램이나 마켓 액세스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IT 랜딩 패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마켓에 액세스하고 싶은 글로벌 파운더들이 아이치라는 그 도시와 이 프로그램을 랜딩 패드 삼아서 이제 일본에 진출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글로벌 런치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그러니까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파운더들을 미국 진출시키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더들을 싱가포르를 런치패드로 삼아서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그런 약간 두 도시를 매개체로 이제 그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vertical focus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 니즈가 있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진짜 파운더들에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스라엘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루 오션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포커스 프로그램이었고요.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포커스드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벤처 빌딩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저희가 뭐 코퍼레이트나 이제 이런 파트너사와 같이 뭐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스타트업 인게이지먼트 하거나 오픈 이노베이션 할 때 도움 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knowledge랑 experience가 쌓여서 그 기간 동안 저희의 좀 노하우가 담긴 커리큘럼을 디벨롭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회사에 조인하고 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이 갖춰져 있구나 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었고요. 뭐 스타트업 생애주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그 생애주기에 맞춰서 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커리큘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그니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팀 포메이션부터 혹은 이제 우리 이런 사업하고 싶은데 정말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형태를 좀 갖출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한 스퀘어 브리지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뭐 그로스 프로그램이 이제 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고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프로덕트 마켓 찾을 때까지 그 전후를 커버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 마켓 찾은 다음에는 이제 그로스를 어떻게 더 빨리 드라이브 할 수 있을지 그런 데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프로덕트 마켓 찾고 그로스를 드라이브 하는 과정에서 해외 진출의 니즈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글로벌 엑스퍼티즈가 있다 보니까 저희의 마켓 액세스 프로그램 실제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시장 진입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제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실전형 이론과 함께 실전을 좀 많이 담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라는 질문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제너럴한 슬라이드이긴 해요. 저희 샌프란시스코 플래그십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그냥 이게 뭐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뭐 Foundations of Growth 그래서 커스터머부터 뭐 마켓, 그다음에 프로덕트 로드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의 플러스 그다음에 멘토링 이제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조금 파운더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owth experiment. 내가 이제 어떤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고, 나의 타겟 커스터머가 누구고, 대충 알았으면 이제 하이포테시스가 생기시잖아요. 가설이 있으면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빠르게 검증해보고, 그 검증돼서 증거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growth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여정을 저희가 파운더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택티컬하게 이제 이런 회사들이 항상 필요한 것 중에 이제 재무, 법무, 그리고 펀레이징, 그다음에 피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트레이닝, 그다음에 원어원 멘토링 통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끝에는 저희가 데모데이나 쇼케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배운 것을 이제 인베스터들 혹은 이제 스테이크홀더들한테 프레젠트하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전반적인 저희가 글로벌리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한국 펀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 한국 스타트업에는 2012년부터 투자를 했고, 한국의 첫 번째 펀드를 만든 건 2015년입니다. 첫 번째 펀드는 사실 김치 LP였어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저희 펀드들이 다 이름이 조금씩 재밌습니다.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같은 경우는 두리안이라고 했었고, 뭐, 미나 지방 거는 팔콘, 이집트,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 지역에서 좀 특색 있는 이름으로 지었었는데, 이게 좀 보통은 이제 뭐 해외 투자 시장에 밝으시면 알겠죠. 뭐 펀드 1, 2, 3, 4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세를 쫓아서 다시 이제는 뭐 코리아 2, 코리아 3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한국에 두 개의 펀드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펀드는 500 김치, 두 번째 펀드는 500 Korea 2라는 이름의 펀드를 갖고 있고, 첫 번째 펀드는 다 디플로이가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펀드는 지금 거의 다 했고요. 나머지 이제 리저브된 금액으로 저희가 팔로우온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60개 넘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66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드 투자 굉장히 많이 했고, 아마 여기에서 아는 기업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즈 C까지만 있는 기업이 한 3개 정도 되고, 실제로 그 중간에 저희가 엑시트했던 기업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치랑 코리아2 둘 다 델러웨어 펀드, 여객 펀드를 만들었고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12.1 million, 그다음에 두 번째 펀드, 코리아2 같은 경우에는 16.9 million, 뭐 200억 좀 안 되는 규모의 펀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게 굉장히 큰 펀드는 아니다 보니까 셀렉티브하게 인베스트를 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절대적으로 수가 많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이펀드 투자 얼마나 하고 있나 혹시 잘 못 들어갔다 하시면 저희가 아마 좀 셀렉티브하게 그동안 투자를 해서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장을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떤 VC라는 데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로 좀 시장을 봤더니 뭐 당연히 스타트업 수 2021년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본 거는 시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시리즈 B까지 가는 기업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왔을 때 대비보다 이코시스템이 굉장히 머추링이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얼리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코리아 3 펀드를 이제 만들게 되면 좀 더 프리시드까지 가보자 한번. 그리고 정말 좀 더 많은 파운더들과 그 투자를 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내년부터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좀 더 샌프란시스코에서 저희가 진행한 액셀러 프로그램이랑 유사하게 좀 더 큰 규모의 이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엑셀레이터 왜 지금 해야 되지? 라는 지금 어차피 엑셀레이터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걸 왜 지금 한국에서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이제 한국의 그 이코시스템이 매추얼 되면서 이제 좀 저희가 원하는 프로파일의 얼리 스테이지 파운더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시장에 봤을 때도 저희가 특별히 좀 관심이 있는 엔터프레니어 당연히 이건 어떤 하우스 마찬가지 serial entrepreneur 근데 저희 또 young entrepreneur 그러니까 뭐 college student 이런 쪽에 베팅 많이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성장을 많이 한 스타트업 출신의 거기서 그로스를 한번 경험해보고 드라이브 해보신 분들이 나와서 만든 창업 그 회사 그 다음에 그 글로벌 회사나 혹은 이제 대기업에서 나와서 한번 본인의 사업에 도전해 보시는 분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관심이 있고 이분들한테 한번 투자를 하고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같이 좀 성장을 해보고 싶고 이제 이런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게 되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오퍼레이션 노하우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되면서 실제로 이게 그냥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업에 500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멘토링을 접목해보면서 실제로 결과, 내가 정말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요새 저희가 파운더들 만나면서 많이 생각했던 거는 글로벌을 생각하시는 파운더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아이덴티티가 그렇다 보니까 해외 진출하시고 싶어하는 파운더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점점 더 많은 대표님들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성하시거나 팀에 그런 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혹은 이제 멀티내셔널 이제 그 코파운더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더 많이 레버리지 하실 수 있게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환경이 좀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코비드-19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버추얼로 반응해줬어요. 당연히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버추얼리 진행을 하고 뭐 데모데이도 버추얼리 진행을 하고 비즈니스 미팅도 버추얼리 진행하는데 그게 실제로 인퍼슨 만나는 것보다 그렇게 갭이 안 크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해에 거쳐서 검증을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노하우, 익스피리언스를 다 접목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그리고 사실 이것만 보는 건 아니라서 이 장표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펀드, 퍼스트 펀드, 세컨드 펀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영역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 영역은 계속 볼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리더십, 저희 팀에 대한 정보고요. 저희 크리스인사이랑 팀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펀드의 펀드 매니저였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세 번째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이제 김경민 파트너님이고, 저희 프로그램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피터님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굉장히 린한 팀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외에 뭐 펀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뭐 리걸, 파이낸스 이런 서포트는 저희가 HQ에서 다이렉트로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프로그램 objective는 당연히 이제 좋은 스타트업에 인베스트하고 같이 엑셀러레이터 하는 거고 좀 말이 장황하긴 하지만 결국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대로 샌프란시스코 했던 프로그램 거의 그대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12주 동안 진행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매니저가 그 커리큘럼을 그 뼈대 삼아서 한국에 맞게 왜냐하면 한국 어쨌든 로컬라이즈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랭귀지가 됐던 아니면 그게 어떤 사실 마케팅이나 이런 랜드스케이프는 국가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플랫폼,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로컬라이즈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로컬라이즈해서 하지만 커리큘럼 뻗에는 그대로 가져갈 예정. 저희가 스타트업 셀렉션하는 프로세스고요. 지금 인터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면 서류 심사를 하고요. 그 서류 심사도 저희가 뭐 다양하게 실험 중이기는 한데 트랙을 나눠가지고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된 폼으로 받다 보면 어떤 스타트업은 사실은 만나보면 굉장히 좋은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스테이지 프리시드 안에서 스테이지별로 내가 정말 아이디어만 있는 창업자인지 아니면은 뭔가 MVP를 만들어서 테스트해본 창업자인지 이제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희가 받아서 좀 더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크리닝 끝나면 이제 first interview를 저희가 이제 저희 중에 한 명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팀 리뷰를 하게 됩니다. 팀 리뷰를 하고 보통 first interview는 저희가 줌 콜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고 second interview부터는 뭐 그 파운더의 사정에 따라서 줌으로 같이 브로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거나 저희가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third interview 같은 경우 이제 partner 그 펀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 IC 승인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보는 그 관점, 저희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고 투자를 하는데요.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그다음에 TAM, 이것도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Total Addressable Market,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Team, 뭐, Traction, Trends, Terms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프레임워크 같은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팀이 그 파운더가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지 되게 자세하게 봐요.
어쨌든 초반에는 특히나 탤런트가 그로스를 드라이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창업자가 굉장히 좋은 탤런트를 어트랙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리크루팅을 잘하는 사람인지 좀 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요. 그리고 이 팀 자체가 코치업을 한지,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파운더들하고 인터랙션이 되게 많은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면 와이트보딩 세션을 뭐 자주 하게 되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파운더들이랑 이제 또 파트너십 해드리는 거죠. 스파링. 궁금한 게 질문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같이 고민을 하고 솔루션을 같이 그려보는 이제 그런 세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핏이 저희랑 좀 맞는 팀을 선호를 하고요. 음, 그리고 뭐 어떤 부분도 말씀드리면 뭐 나머지는 사실은 좀 뭐, 토탈 어드레서 마켓, 마켓 사이즈도 사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켓 사이즈는 저희는 다른 질문을 어떻게 드리냐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엔드게임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드려요. 내가 회사를 이렇게 하고 막 발전시켜 나가서 결국 내가 꿈꾸는 그런 비전이 뭐지? 근데 비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 스테이지에서 투자를 얼마큼 해서 뭘 할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퍼스펙티브를 다 볼 수 있는 팀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어,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여기까지 이제 저희 한국 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어, 이제 요거는 사실은 저희 회사의 입장이라 제 개인적인, 하지만 이제 당연히 뭐 회사의 색깔을 많이 입기는 했겠죠. 그래서 펀드레이징 요새 좀 많이 힘들고, 저희도 힘들거든요. 펀드를 위한 펀드레이징도 힘들고, 대표님들의 회사를 위한 펀드레이징 힘들고, 그 넥스트 스테이지의 펀드레이징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베이직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들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거 세 가지는 펀레이징 사실 생각만 나 빨리 해야지 하고 하시는데 그럼 얼마나 빨리 해야지에 대한 질문 있잖아요. 최소한 18개월의 런웨이가 확보되는 그 전 시점. 내가 18개월 남았어. 그럼 그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펀레이징 끝났을 때 18개월이 남아있으면 베스트니까 이제 그 정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펀레이징 하시고 좀 start early 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리더십 팀이 얘기하는 건 조금 보수적으로서 2024년 여름까지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무조건 살아남는 것에 집중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이제 저희 파운더들하고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시고, 근데 스타트 얼리 한다고 그걸 내가 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집중적으로 한 3개월, 3개월, 4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좀 데드라인을 주면서 끊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파운더가 펀레이징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회사가 잘 안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의 명언도 많이 바뀐다는 것을 반드시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투자받고 싶은 하우스가 있잖아요. 나 저 부시한테서 돈 꼭 받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면 인베스터한테 소개받지 마시고 그 회사에 투자를 받은 창업자랑 친해져서 그 창업자의 소개를 받는 게 베스트예요.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VC가 VC한테 소개한 딜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일 수도 있는데 우리 창업자, 내가 투자한 회사의 창업자가 나한테 추천을 해주고 이분 한번 만나보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100% 만나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더가 인베스터보다는 훨씬 좋은 리퍼럴 소스 이거 모르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파운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소개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서로 만나서 교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실제로 많이 해결을 하고 그래서 커뮤니티 스타트업 이코시스템 얘기할 때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타트업 그라인드도 커뮤니티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랑 같은 처지에 있거나 내가 같이 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지들을 많이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내가 가진 파운더 네트워크 이런 걸 충분히 잘 활용하시는 게 스마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팅을 할 때 미팅하고 나서 흐지부지 되는 경험 하신 파운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그렇거든요. 근데 좀 이게 흐지부지 하지 않으면 미팅 끝날 때 넥스트 스텝을 만약에 인베스터가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투자자가 다음은 이렇게 해서 뭐 언제 커뮤니케이션 하시죠? 뭐 이런 투자자는 거의 없긴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피드백 너무 좋았고 저희가 생각을 정리를 해서 다음 주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오면 다음 주에도 연락할 수 있고 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거의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우리 얘기 듣고 무슨 얘기 해줄 때 여기에 나의 넥스트 스텝이 있는지 꼭 찾으셔야 돼요. 이 포인트로 내가 이 투자자한테 다시 연락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커멘트 피드백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창업자들은 저희가 피드백을 하면 심지어 2, 3주 안에 그걸 실험을 다 해보고 결과까지 딱 해서 넘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저희 이거 해봤는데 이렇더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팀들은 한 번만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투자를 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팔로워 포인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투자 유치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문서로도 보기도 하고 만나서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비전이 뭐고 골이 뭔지 나의 엔드게임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게 너무 잘 되고 내 그림처럼 되면 나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라는 비전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 비전 리크루팅 하는 데도 쓰이고 내 회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파운데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이 골, 되게 원대한 비전 갖고 있는데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작지만 내가 이 라운드에 투자를 이만큼 받아서 여기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를 받아서 갈 마일스톤에 대한 마이크로한 뷰도 좀 클리어한 경우가 저희한테 조금 더 어트랙티브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to achieve at this round with this money.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투자자랑 맞았을 때 투자 유치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내 사업에 대한 레셔널, 이게 얼마나 촘촘하고 메이크 센스하고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보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대한 솔루션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가설, 그 가설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을 통해서 내가 찾고 있는 value proposition, 나의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한 value proposition이 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지금 당신이 나한테 투자해야 되는지, 그다음 왜 나인지, 이거 하는 팀 최소한 하나 이상 이 시장에 있는데 왜 우리 팀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듣고 싶어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익스플레인트하게 쓰지 않고 하나 더 뺀 포인트가 뭐냐면 Customer and Growth예요. 사실은 투자자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건 그래서 너네 고객이 지금 누군데 당신이 이제 이거 저희가 되게 궁금해하는데 그 파운더가 I know exactly who my customers are. 내가 커스터머가 나의 프로덕트를 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이게 B2B인지 B2C인지 둘 다인지 누가 더 지금 내가 먼저 공략해야 되는 대상이고 왜 그런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내가 타겟하고 있는 커스터머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공략할 건지 그리고 그 공략하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 건지 결국에는 스타트업은 VC-backed 스타트업은 그 VC 펀딩 라운드마다 증명해야 되는 가설들이 있거든요. 그 가설을 실수 없이 빨리 그 돈이 소진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스타트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키를 저희는 특히 고객이 많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피칭 심사위원 초빙 받아서 가보면 고객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는 대표님은 거의 없는데 인베스터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런
결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보통 시장 사이즈 많이 얘기하시고요. 시장 사이즈는 크다는 거 뭐 사실은 저희도 그냥 인터넷 한번 쳐보면 아는 거라서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빌리언 달러 마켓을 공략을 하는지 뭐 100밀리언인지 그런 거는 당연히 하우스가 알아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 빌리언 한다고 다 그 사람이 내 고객 되는 거 아닌데 내가 어떤 고객을 타겟해서 이 시장을 장악을 해나갈 것인지 그게 얼마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검증을 해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착오를 하는, 이런 프랙티스를 하는 창업자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사실 어떤 하우스가 안 좋아하겠어요. 고객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뻔한 얘기를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런 질문들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써온 것들이에요. 그냥 뭐, 나 투자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어떤 인베스터한테 받아야 되지? 나 글로벌 인베스터한테 받고 싶은데, 주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캡테이블에 글로벌 인베스터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베스터 릴레이션도 사실은 매니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그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것들 좀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죠?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그 준비해주신 질문들, 네. Q&A 시간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보통 저는 챕터마다 좀 끊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달라고 하는 편인데 그러진 않아서 요 질문들 다 답변한 다음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외국 창업자 분이신 것 같아요. 한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신 것 같고 어, 그 팁이 좀 있냐, 500 프로그램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 매니저 사실 이번 주에 저희가 프로그램 오픈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물어봐 놨는데 지금 아직 답변이 없네요. 원래 이번 주에 저희가 넥스트 배치 애플리케이션 오픈을 하려고 했고요. 시드 프로그램. 한국에서는 6번째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음, 만약에 이번 주가 아니면 이달 안에는 오픈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시면 어플라이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 전혀 이제 이분이 외국분이신 것 같아서 영어로 인터뷰하고 이러는 거 문제가 없으니까 언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외국인이 스타트업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사실은 외국인이 가서 스타트업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그 네트워킹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특히 이제 한국에 스타트업 할 때 그 스타트업 커뮤니티 익스포저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파운더 네트워크를 잘 빌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뭐 엑셀러레이터나 국가가 진행하는 그런 government sponsored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 내가 가능한 그런 터치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리너들을 위한 government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물론 이제 언어나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파운더 분들은 이제 외국인 파운더 커뮤니티가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속한 인더스트리, 나랑 비슷한 프로덕트를 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도 찾아서 꼭 알아놓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해 주신 분이 여기 오셨다면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관점과 시장 경험에 있어서의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당위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주어가 일단은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역할과 당위성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걸지 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질문 해주신 분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시면 그냥 제가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음, 사실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어,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의 창업자를 발굴하고 그들이 실수해서 너무 돌아가는 시간이 길지 않게 시간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시드머니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좀 어렵지 않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관점과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네요. 그,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요.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저희 회사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미국 VC, AC로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로 나왔을 때는 저희 창업자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탤런트는 전 세계에 다 있고, 오퍼튜니티는 이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를 우리가 가서 오퍼튜니티가 많이 꽃이 피우도록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혹시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면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탤런트 진짜 전 세계에 다 있다고 보고요. 저희한테 찾아오라가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뭐 글로벌 시장, 로컬 시장 가리지 않고, 당연히 탤런트가 있는 곳 anywhere, accelerator should also be there to help founders.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글로벌 진출을 전제한 투자 유치 전략 및 고려해야 할 사항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한국의 푸티지라고 하죠. 한국의 오피스가 없고 언더그라운드 스태프가 없는 경우에는 캡티블에 있는 투자자 중에 자기가 아는 펌이 있으면 굉장히 좀 안심을 한다고 해요. 혹은 그 펌과의 관계가 좋으면 투자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BC VC고 나는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VC인데 어떻게 한국 회사가 이 회사 되게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검토를 다 했는데 캡테이블에 다 한국 VC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처음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번역 팍 해서 읽어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투자 잘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가 되어 있고 또 글로벌 투자자가 캡테이블에 들어가 있으면 투자 검토할 때 좀 더 용이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투자한 기업이 저희 펀드레이징을 다음에 미국에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같이 돌아요. 펀드레이징 파운더랑.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 내 투자자로서 글로벌 펌을 하나 이상 넣어놓는 건 충분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게 내고의 영역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 밸류에이션은 파운더랑 인베스터가 내고에서 결정을 하는 거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만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되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의 넥스트 투자까지 고려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도대체 이게 내가 다운 라운딩에 혹시나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투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법인과 베트남 법인이 있고 한국 법인은 투자 R&D 소싱, 베트남은 운영의 마케팅 진행하고 있는데 코리아를 진행해 나갈지 글로벌 진행할지 의견을 베트남에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 이거는 되게 스테이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프로덕트 마켓 핏 찾는 펀더멘탈한 그런
시드 프로그램 대상이라면 사실 어디서 받으시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그 멘토가 프로그램마다 소싱이 될 때 그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멘토로 저희가 소싱을 하기 때문에 내가 베트남 시장에서 뭐 세일즈를 할 거다. 그러면 사실은 뭐 프로그램 자체는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참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뭐 펀디멘탈한 거,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사실은 한국이나 해외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약간 그 랭귀지 스킬이 난 한국어 엄청 편해. 난 영어는 되긴 되는데 조금 어렵고 한국어 되게 편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인 프로그램 매니저가 있으면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한국말로 도움 더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이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본사에 있는 500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팁들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엑셀러레이터는 롤링으로 받고 있고 매달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 있고요. 지원 팁?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들 다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에 대한 거, 내가 이 시장에서 검증하고 싶은 것들 좀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500 Accelerating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보는 부분, 이것도 답변 다 드린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저희가 투자를 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는 경우에 투자를 하면서 파운더랑 저희랑 파운더 파인딩 팀이랑 저희랑 약속한 마일스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리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워요. 파운더 분에 대해서. 음, would you inform how to find a potential to invest and which way you 저희 이 부분, 이 7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창업자 10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저희 보통 그 펀드 주기가 8년에서 10년이고 IPO까지 가시는 게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2년? 크립토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창업자랑 10년 동안 내가 얼굴 보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이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포텐셜이라고 말씀하셔서 질문 주셔서 뭔가 역량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죠. 창업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막 특별히 찾는 포텐셜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이 창업자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리크루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비전들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 다 여쭤보는데, 그래서 그 저희가 창업자가 가진 포텐셜이라는 걸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서 이 사람하고 같이 10년을 지낼 수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충분히 대답이 안 됐다면 혹시 다시 더 추가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서비스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관련 정보.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금 정보 열심히 찾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에 지원해서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뭐 더 잘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진출 및 법인 설립. 이거는 뭐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미국이지? 나 되게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미국 가니까 뭐 그런 거 당연히 아니시긴 하겠지만 왜 미국인지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가셔야지 낭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의 고객이 그 시장에 있는지를 검증을 하셔야죠. 네. 왜냐하면 똑같은 프로덕트 들고 갔을 때 잘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왜? 고객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고객이 똑같을 거라고 굉장히 엄청난 가정을 해버리고. 근데 뭐 어떤 프로덕트에 따라서 사실 미국 시장에서 직접 가셔서 거기서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멀리서 리모트로도 테스트는 해보실 수 있거든요.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줌 미팅을 통해서도 테스팅해볼 수 있죠. B2B 세일즈 같은 것도 줌 미팅 통해서 요새 많이 하니까 실제로 내 프로덕트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시장에 있는지 내 프로덕트가 에즈 입지로 가지고 가면 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 미국에 본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지사로 해서 필리핀으로 가려고 생각을 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딜라웨어 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많이 하시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어젠가 그제 그 샌드버드 김통신 대표님이 이상희 한국 대표님이랑 같이 진행하신 세션이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세션 중 질문 중에 하나가 똑같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제가 답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플립하지 말고 본사 세워서 M&A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디오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거나 뭐 누가 블로그 리뷰했으면 그거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도 뭐 플립을 굉장히 뭐 선호하거나 이러지는 거든요. 근데 미국에다가 이제 인코퍼레이션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리고요. 혹시 대답이 다 되셨을까요? 아마 그 내용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사례가 있고 왜 그게 더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마켓 액세스 프로그램이 미국이든 어디든 다른데 진출할 때 만약에 8주 프로그램이면 4주 정도, 반 50%는 본국에서 마켓 그 시장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요. 보통은 이제 그 시장에서 잘 알고 계신 글로벌 멘토가 뭐 강의라든가 멘토링을 통해서 내가 현지에 가기 전에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고 그 다음에 이머전 파트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시장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은 되게 프랙티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즈니스 미팅도 가기 전에 다 셋업해놓고 가서는 계속 미팅 애프터 미팅 하면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설들이 그 미팅을 통해서 검증을 되는지 이제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신 스타트업은 이머전 기간 동안에 법인도 세우시고 거기서 리크루팅도 해보시고 이제 이러긴 하는데 대부분은 비즈니스 미팅 통해서 내가 그동안 세웠던 가설 검증하시는데 사주를 쓰는 것도 모자라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준비를 많이 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거기 체류 비용,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비용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 예를 들어서 투자 받아서 미국 가겠다 그랬을 때 비용 이제 저희가 까보고 이러면 굉장히 좀 한국에 좀 더 준비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어쨌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내가 좀 더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가 있는다고 진짜 되는 거는 정말 아니에요. 네. 그래서 향후 수명은 창업 생태계와 투자 방향성. 사실 뭐 이거 프레딕트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2024년 여름까지 좀 어려울 거다. 그때까지 무조건 서바이벌에 집중하셔야 되고 돈 주겠다는 투자자 있으면 일단은 만나고 그리고 같은 지난 라운드 밸류로 투자를 하겠다. 혹은 나도 깎아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도 고민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제 런닝의 확보가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시고 시나리오 플래닝도 많이 하세요. 저희 파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투자 유치를 해보고 안 되면 플랜 A, B, C 해서 그때 인력을 어떻게 가져가고 마일스톤 어떻게 조정하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물어볼 때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아니라 저는 시나리오 A, B, C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좀 더 뭐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더 줄여야 될까요, 사람을? 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질문하면 저희도 그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기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서 혹시 터치가 안 된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질문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방법? 이거 뭐 같은 얘기지만 왜 미국인지가 명확하면 사실 방법도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트랙션을 확인하신 다음에 가능하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미국 가겠다는 파운더들 만나서 생각했던 거는 왜 미국인가 마켓 셀렉션 할 때 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를 진출을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시장인지를 좀 다각도로 다른 시장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몰라서 물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줌아웃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해외 진출은 해야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내 프로덕트는 진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한꺼번에 다 나갈 수가 없는 프로덕트가 그게 대부분이고 그럼 어떤 마켓부터 공략을 해야 될지 좀 프라이어타이즈를 해서 내가 왜 이 마켓에 먼저 나가야 되는지가 데이터로 어느 정도 트랙션이 보였을 때 나는 그래서 이 마켓에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랬을 때 성공률이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아마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질문을 또 주시면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나 팔로우업 퀘스천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번에 오픈되는 시드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모집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뭐 한두 달 정도 모집을 하는데 제가 아직 그 프로그램 매니저분한테 정확하게 그거 전달을 못 받아서 저희가 Q1 아마 봄쯤에는 분명히 오픈을 하나 할 것 같습니다. 아마 2월, 3월 이 정도? 원래 여기 500기 그 1년에 한 번만 했던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꾸면 이번엔 두번 네, 올해 2번 이상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 데이트는 저희 500 코리아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는데 그런데 추가로 하시면 바로 올리자마자 보실 수 있어요. My question is a two-part question. In order to participate in pre-seed or C programs, do foreigners need any specific visa? And the second part would be usually for the investors, they don't necessarily look for the money itself that they invest into startups, but they look to make an impact that these startups can make with their money. So my question here would be, how do they necessarily assess the impact, if it's, especially in early stages? Do they look at the potential of the team, or do they see like, the potential of the technology? That's the question. Can you elaborate the second question? Because what impact? Because usually when investors provide money for the startups, they look at the impact like worldwide or like in the economics, maybe they can, they look at the impact that the startup can make. The startup that we invest. Yeah, that the startup that they invest can make in the future. So my question is, how do they usually assess that? How do they estimate? Like, do they look at the just technology or do they look at the team itself? Yeah, I think 그러니까 질문 주셨던 내용이 정리를 하면 두 번째 질문은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의 임팩트, 그러니까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 해주셨거든요. I think I want to know why you're asking this question. Why? How? If any of my answer, how can it help? Well, because it will help in the development of, let's say, a specific, like it would help with the road mapping of the startup, at least in my opinion. So, like, do I need to focus more on the technology side, or
Um, I know yeah, it's there's difficult. no one thing that you should do. 그러니까 한 가지 저희가 자꾸 단 하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실제로 뭐 이건 뭐 너무 뻔한 거지만 are you solving the meaningful problem?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별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투자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And also, as I said before, I think each round has a milestone that you need to reach. So I think you said impact, so maybe it's a little different, but I think we want to see what you want to do with this money and whether we agree to that, whether this milestone will contribute to your end game. That's what we want to see, I guess. Is it? Yeah, it does answer it. Yeah. And what your first question was? Do foreigners need any specific visa to participate? Well, we really don't know. Okay. The visa problem is something that the founder has to figure out. But I think he said is working on. 창업진흥 is working on making that process easier for the foreign. Thank you for your answer. 안녕하세요. 강양호 감사해드릴 말씀. I just wanted to ask for some advice on activating or managing investor relations. So, when we seek mentorship from a VC who hasn't invested in us, I think at times I was a little uncertain about how much follow-up I could do because we're not their portfolio company. And so sometimes I would receive great feedback and advice on what we should be working on, but there have been a lot of times where I was unsure, should I go back and update them or? If I have to answer, like if you want yes or no, yes, please do follow up. Like, it's a lot better than not doing anything. 그러니까 늘 인베스터한테 이렇게까지 팔로우 해야 되나? 나한테 정말 투자할 건가?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a lot of doubts in your mind, but always reach out, ask, be proactive. 그러니까 그렇게 통해서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if they're not answering your messages, emails, then it's probably not worth going after. 근데 whenever I reach out, they somehow get back to you. They may not invest, but you can learn from it.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문화 때문인지 그렇지 않은데 다이렉트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대표님들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세요. 내가 계속 이게 팔로우 해? 물어보시고 정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듣고 싶은 질문을 하고 그게 대답이 안 됐을 때 또 물어보고. 네, 그게 좀 많이 지치시겠죠, 사실. 감정적으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나쁨을 표현하시고 그런 좀 오픈된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베스터라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예전에 이제 샌드버그 김동수 대표님을 들었던 건 뭐라고 하던 간에 인베스터가 다 다양한데 그래도 나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 해주고 되게 좀 클로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던 게 그 어려웠던 시기에 전부 팔로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 이메일만 받고 얘가 읽는지 안 읽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모든 인베스터한테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하고 리치아웃 했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 지금 브릿지 필요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투자하겠다고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같아. 내가 인베스트 하면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정 투자할 상황이 안 되면 저희는 이렇게 좋은 파운더로 팔로우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다른 투자자들한테 소개를 더 잘해드릴 저희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포트폴리오 사다 당연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가는 게 있어야 그걸 좀 다른 회사에 소개하고 왜냐하면 이거 너 우리한테 딜 포워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서 한번 봤어요. 우리는 지금 스테이지가 안 맞아서 인베스트먼트 테이스가 안 맞아서 못하는데 어느 회사는 이제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딜을 받게 돼요. 이상이 안녕하세요.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도 사실 투자자 관리 부분인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은 지금 현재 라운드에 대한 캔디데이트 인베스터에 대한 이야기이시고 만약에 저희가 기존의 시드 라운드 투자를 받아서 현재 existing 인베스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매달 뭐 업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 주기보다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전달했을 때 투자자가 알고 싶은 종류의 정보는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다 투자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투자를 하고 나면 우리가 같이 리치해야 되는 거 있어요. 보통 이제 KPI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그 우리가 어그리한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이 파운더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혹은 우리가 어그리한 거에 대해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이런 파인딩이 있어서 나는 살짝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궤도 자체를 수정을 할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파운더는 서프라이즈도 없고 저희도 그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사실 저희는 좀 투자자이지만 좀 프로액티브하게 여쭤보는 포함인 편이에요. 그래서 소식이 없으면 대표님 저희 볼 때 됐는데 한번 오시죠. 뭐 이렇게 연락을 먼저 하고 그러면 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업데이트 막 해주시고 이제 이러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66개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많아지면 저희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시드 스테이지에 있는 대표들 중에 진짜 매달 뵙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서 지금 어떻게 가설을 검증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하고 다음 달에는 그럼 이런 내용으로 만나요. 하고 넥스트 포인트를 설정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도 그 대표님은 어쨌든 다른 투자자도 있으니까 항상 정리해서 보내주시죠. 이번 달에 뭐 했고 어떤 유의미한 파인딩이 있었고 정량적으로 어땠고 정성적으로 대표님들마다 좀 스타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포맷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강연은 하지 않고요. 근데 너무 길면 사실은 이제 다 안 읽게 되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혹은 아니다 아니면 왜 이제 이런 소식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카톡 자주 주시는 대표님도 좋아요.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막 말씀해 주시는 대표님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그게 왜 필요한지가 비즈니스 딱 연결돼서 보이거든요. 네, 강연 감사하고요. 그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법인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데 개인 사업자 상황에서 지원해도 가능한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거 네. 먼저 답변 드릴게요. 네, 돼요. 법인 설립 전에도 저희가 만나는 팀들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투자를 받는 건지 그러면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투자인 건지 아니면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하고 나서 투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게 좀 궁금한 부분이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네. 어쨌든 펀드 2까지는 두 케이스가 다 공존을 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시는 팀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투자가 좀 저희가 들어가기 애매한 팀. 저희가 검증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으면 저희가 인바이트를 해요. 그 투자하고 싶은데 아직 몇 가지가 검증이 안 돼서 프로그램 와서 들으시면서 저희랑 같이 좀 빚을 맞춰보시고 저희가 의사결정할 수 있게 대표님도 동의하시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진행을 한 경우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투자를 못 받은 팀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랑 몇 주 동안 같이 커뮤니케이션과 핏을 맞춰보셨기 때문에 뭐 이미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훨씬 잘 뚫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한 번 투자 안 했다, 영원히 투자 안 했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훨씬 저는 나은 것 같아요. 투자를 못 받아도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는 밸류가 있고 그 관계를 만들고 나가기 때문에 혹시 뭐 팔로우 네, 따로 질문 하나만 더 하면은 그 투자 금액이 팀마다 아주 다를 수가 있을까요? 펀드 2까지는 좀 달랐어요. 내고의 영역이었는데 펀드 3부터는 저희가 좀 일괄적인 부분도 가져가려고 해요. 1억 5천에 한 7% 정도. 프리시드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저희 시험 기사 하나 정도만 더 보면 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냥 나는 정말 있습니다. 그 투자를 받게 되면 그 투자받은 기관 그 기업에서는 뭐 투자하신 분한테 어떤 거를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기획서상에서 알겠지만 예방 같은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조금 뭉쳐서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투자받은 보통 계약서상에서 네네. 서로 간에 계약을 하겠지만 뭐 투자를 많이 받게 되면 투자받은 기관에서는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 1억을 제가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투자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그쪽에 있어요. 그러면 뭐 계약서상에 따라서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주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런 회사에- 면에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뭐 세이프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프라이스드 라운드가 아닌 경우에는 넥스트 라운드에 따라서 프라이스가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지 다른 거는 뭐 더 계약서상으로 받는 거는 네. 물론 이제 되게 다양한 투자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보통주냐 아니면 뭐 어떤 조건이 붙은 상환 전환 우선주냐 이런 주식의 종류 주식과 보통 주식이 있는데 어떤 주식으로 받으실지는 사실은 대표님의 콜이기는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뭐 프라이스 라운드가 아닌 경우에는 넥스트 라운드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의 그냥 돈만 들어가는 거고 그 돈이 몇 주로 전환이 될지는 그 다음 라운드에 결정이 되는 게 이제 세이프 그 한국말로 잘 뭐라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세이프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들 투자를 받으실 건지 종류 주식을 받으실 건지 그런 네, 주식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분들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을까요? 네.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프리시드 관련해서 이거 구체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투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일단 저희 프리시드 프로그램 진행을 하시게 되면 배치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 10개에서 15개 팀 정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에 7%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게 되면 12주 동안 저희가 짜놓은 커리큘럼 그 다음에 그 대표 그님 따라 그 팀의 니즈에 따라서 조금 세부적인 골 세팅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어치브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거의 제너럴 세션 같은 거에서 강의, 세미나 그룹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팀 단위로 멘토링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팀이 당면한 그러니까 사실 제너럴하게 강의를 들으면 이거를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세요. 근데
실제로 강의는 굉장히 기회가 많은데 내 사업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모르고 누구 물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실제로 적용하는 법을 핸즈온으로 나랑 좀 해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멘토한테 주는 그런 워크 스코프인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매니저가 실제로 그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스타트업 대표님한테도 피드백을 받고 멘토한테도 피드백을 받아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치브하기로 한 것들을 꼭 어치브해서 이 프로그램 졸업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금 스타트업별로 좀 퍼스널라이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프로그램 졸업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저희랑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저희한테 리포팅도 해주시죠. 이번 만약에 파이낸셜스나 KPI 같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고 또 요청해서 만나고 진행 기간이 2월 2월에 시작하면 어떤 주 시작하실지 모르겠는데 12주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끝에는 쇼케이스 이제 네, 둘 다 됩니다. 보통은 사업 하시느라 바빠서 사실 뭐 네트워킹은 그냥 그야말로 모여서 서로 이제 알고 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그룹 세션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멘토 한 분이 전달을 해드리는 이 스테이지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뭐 프로덕트 마켓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또는 generalized guideline 같으면 이제 그걸 듣고 그걸 적용을 이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의 세션으로 네, 저희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일단 저희 좋은 강연 해주신 파이버랜드레드 장재희 디렉터님께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죠. 저희 이제 공식 세미나 일정은 끝났고요. 이제 돌아가실 때 자유롭게 뭐 명함 하실 분들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식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